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는 위안부 여론과 대일 외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외교부 태스크포스 2년 전 합의 보고서 소녀상 문제 비공개로 합의했다. 부정적 내용 위주로 발표했지만 정부 재협상 언급은 안 하고 있다. 일본 합의 변경하려 한다면 양국 관계는 관리 불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립하는 국면입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27일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때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겸허히 수용한다고만 하고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국내 여론과 한일 관계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파기 재협상하려고 한다면 양국 관계는 관리 불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과거의 외교 사례를 뒤져서 이 천지풍파를 만드는 임종석과 문재인, 중국과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면서 일본과는 관계를 틀려고 하는 이 임종석과 문재인의 배신 행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를 같이 흘린 참전 16개국이 있고 또 미군이 있는데 한미 동맹군이 지금 북한 철조망 사이로 북한과 그 북한의 후견인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휴전 상태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적국의 수장에게 가서 우리는 동반자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이 막말 아닌 반역의 말을 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제 일본과도 틀어지는 이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평창올림픽 때 한미훈련 연기할 수는 있지만 북과 협상수단으로 삼으면 동맹 파기해야 한다. 바웰 벨, 존 틸러리, 제임스 서먼, 이러한 한미 연합사 사령관을 했던 분들, 주한 미군 사령관을 하고 또 주한 유엔군 사령관을 하셨던 세 분이 이제 한미 동맹 파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주한 미군 사령관들의 경고, 전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한미 연합군 사령 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는 문재인 씨 제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군사훈련 축소를 북한과의 협상수단으로 삼을 경우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문재인의 꼼수는 뒤로 연기해놓고 축소하든지 폐지하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지금 한미일 동맹군이 이제 북중 동맹군과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일본을 떨어뜨리고 이제 미국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중국과 붙어서 우리는 중국과 동맹국이다. 이 말 대신에 우리는 동반자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배반한 이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리는 일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겸 주한 유엔군 사령관을 하셨던 분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전 사령관은 VOA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군사훈련 연기를 논의하는 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대북 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을 치르는 단기간 동안이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위해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렇죠? 이제 북한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중국의 선심을 쓰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추가로 안 된다고 하는 이 짓도 일반 이적죄입니다. 군사상으로 우군에게는 불리함을 주고 적국에게는 유리함을 주는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지적을 안 하고 또 국민들이 모르니까 저놈들이 이적죄를, 여적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적국의
적국의 협상에 응하면 우리 전력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미군과 한국인의 생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과 같아.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력을 떨어뜨려 놓겠다. 우리가 싸우면 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겠다.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국에게 이롭게 하는 행위고 이제 대한민국의 총칼을 겨누는 행위와 똑같은 여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심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본질은 버벨 전 사령관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라고 봅니다. 만일 내가 사령관일 때 두 나라 중 어느 쪽이든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 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즉각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상호방위조약 파기를 권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존 틸러리 전 사령관도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지만 국가 지도자의 첫째 의무는 자국민 보호라면서 한미 군사훈련이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강한 억지력과 한반도 보호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번은 점잖게 얘기했나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미 군사훈련 연기가 자칫 북한을 달래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시도는 통한 적이 없고 북한과의 거래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서먼 사령관님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자, 강규형이라고 하는 KBS 이사 방통위에서 해임 건의를 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이놈의 이름은 철저하게 감춰주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이놈은 종북 간첩단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방통위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적군의 수중에 넘겨주려고 하는 50대 언론사를 끌고 가는 이 종북 간첩단 중에 핵심이 방통위원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놈이 이제는 KBS의 이사까지도 야당 몫을 여당 몫으로 바꿔서 MBC를 얼마 전에 장악했듯이 이제 KBS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산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국민은 개돼지돼요. 왜? 언론들이 개돼지가 되었으니까. 언론인들이 먼저 개돼지가 되고 저 종북 간첩단에게 항복하고서 바른 말을 못하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토요일날 오후 2시마다 저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으로 집결해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이제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하는 저 문재인과 임종석이를, 강경화를, 김부영이를 이제는 끄집어 내리는 일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힘 빠진 원자력의 날, 장관 불참, 대통령 표창은 제로명. 이 문재인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이는 작업을 저 아르헨티나와 같이, 저 그리스와 같이, 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같이 이제 망가뜨리는 일을 백주대낮에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죽이는 겁니다. 저자가 작년 12월 17일 날 만일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헌재가 나는 혁명을 하겠다. 혁명이 뭡니까? 쿠데타입니다. 촛불 쿠데타를 하겠다라고 협박했던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창탈하여 저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미동맹을 차버리고 중국에 가서 우리는 동반자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이 개짓을 하고 있는 사기 대통령 문재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돼지돼서 집안에 처박혀서 우리 자손들에게 북한이 저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길을 물려주려면 처박혀 있으십시오. 이 개딱지 같은 자들아. 힘 빠진 원자력의 날, 장관 불참, 대통령 표창은 제로명, 원전 박대 쓸쓸한 기념식이었다. 정부 훈포장, 대통령 총리 표창 지난 6회 동안 계속 수여됐는데 올해는 장관 표창만 주고 끝났다. 영국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이 무색해졌다. 대한민국 이제는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사람 중심의 저게 신재생 에너지에 150조 원을 줘갖고 그놈들 배불리게 해서 그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게끔 하는데 이놈이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이 간첩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서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돼지다. 그래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원자력을 킬링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킬링하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전환돼서 들어가는 곳에 북한으로 줄 돈이 섞여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는 능히 이 짓을 할 놈입니다. 방통위 강규형 문자 메시지까지 해임 사유로 추가했다. 강규형 이사 해임 건의 언론학자 특정 세력 이익 지키려 방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했다. 언론학자들 특정 세력이 이익 지키려 방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했다. 근데 이 방통위원장 이 새끼 이름은 여기에 한 놈도 안 밝히고 있어요. 이 나쁜 놈 언론 새끼들. 방통위 이 위원장 이 새끼가 간첩질 하는 것을 이 새끼 이름을 여기다 밝혀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문재인 공산 쿠데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 책임 받아냈지만 해외 소녀상 지원 않기로 비공개 약속을 한 것을 뒤집는 일을 여적 강경화가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태스크포스 피해자 의견 충분히 수렴하는 졸속 합의, 그걸 어떻게 다 수렴하느냐 이 개떡아. 정부가 소녀상 해결에 노력하며 성노예 표현 사용하지 않기로 일본 측 요구사항에 구두로 합의했다. 한국 측 불가역적 사죄 취지가 일본 측에서는 불가역적 해결로 바뀌었다. 청와대 주도한 비밀협상서 타결받다. 인정, 사죄, 배상 진전이 있었지만 일 요구와 맞교환의 의미가 퇴색됐다. 이 강경화가 박근혜 죽이는 작업을 이자가 나서서 소녀상으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 정부 합의 과정에 문제없다. 변경 요구는 결코 수용 못해. 애무상 착실한 이행 강력 요구. 일 언론 비공개 부분 일반 공개했다. 지금 일본과의 외교가 지금 급전직하로 가고 있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외교협상서 비공개는 흔한 일이다. 흔한 일이죠. 서로 이익을 위해서 비공개하죠. 국회에 내용을 알렸다. 2015년 합의 공동 발표한 당사자 윤병세 장관입니다. 외교 70년사 전례 없는 민간 TF. 이게 뭡니까? 완장찬. 저 북괴군의 앞잡이들 아닙니까? 향후 고난도 외교 협상 위축될 것이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산 쿠데타를 하고 있는 임종석과 문재인과 강경화, 김부영 이런 놈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골목 차량 뒤범벅 사람 구할 시간에 차 치우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나라가 됐다. 이 무능한 정부. 넓은 도로 심야 주차 허용하되 좁은 이면 도로는 강력 단속해야 한다. 이거 234명의 헌법을 유린하고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과 애한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헌법 27조 4항 형사 소추되더라도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는 무죄를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데 대통령을 유죄를 추정해갖고 탄핵한 놈들이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저 국회에 들어 앉아있으니 정세균의 개에 따라서 이 개들이 234명이나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게 이런 법률이 올라가도 이거 하나 처리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을 제천 목욕탕에서 죽여버리는 국회의원 234명을 우리가 저놈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저놈들에 의해서 김정은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5.18 특별법이 저놈들한테 의해서 갈 것이고, 그리고 헌법이 저놈들에 의해서 전자개표기로 갈 것입니다.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 공권력 방해로 간주, 싱가포르선 경찰이 출동한다. 그 전에 깨부수고 가야죠. 깨부수고 가야죠. 소방공무원 손해배상 면책 최근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이 정부라고 하는 놈은 뭐 하는 겁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은 누구를 위한 사람 중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한민국이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국민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판이하게 다른 것을 국민 개 돼지들은 아직도 못 알아차렸느냐? 사람은 프롤레타리아다. 근로인민이다. 노동자, 농민, 군인, 그리고 근로인텔이라고 하는 내 계급이다. 무산 계급으로 얘기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소방차 주차구역 의무화가 폐기됐다. 소방차 주차구역을 의무화해서 글로 들어와서 불을 끌 수 있게 해라 하는 것을
국회에서 정세균이 국회가 이것을 말아먹었다. 강제된 사유재산 침해 우려, 불법 주차 과태료 인상도 못해.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어려운 나라입니다. 거꾸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재용 씨 후계 경쟁도 없는데 뇌물 줘가며 후계를 청탁했겠나. 항소심서 최후 진술 특검 1심과 같은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의 박영수, 이자는 종북 간첩단입니다. 이 네 번째 독대는 사실 아니야. 그걸 기억 못하면 난 치매다. 사람들과 연락은 99% 카톡을 한다. 모든 법적 책임 내가 지겠다. 특검 대통령과 부정한 거래했다. 이 특검 이놈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과 군인 여러분, 장군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중국과 공동운명체로, 북한과 공동운명체로 끌고 가는 종북 간첩단, 주사파 간첩단에 이제 질질 끌려나가는 이 나라 이제는 청산해 주십시오. 롯데, 한화 등 대기업 회장 박 전 대통령 재판 출소한 재판부 증인 채택 4달 출석. 대기업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세윤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두 번째 6개월도 모자라서 또 6개월까지 구속한 김세윤이라고 하는 자가 이 일을 총대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장군 441명 여러분, 계속 침묵만 하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침묵만 하겠습니까? 민주당 점거 열흘 만에 농성 중단한 수배자 이영주, 이철성의 이 경찰청도 참으로 한심합니다. 위법 소지 알면서도 완장찬 듯 법관 PC 강제로 연 판사들, 기자수첩 조백건 사회부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퇴근 시간 무렵 몇몇 판사와 외부 컴퓨터 기술자들을 대동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이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소속 판사들이었다. 이들이 완장을 찬 인민위원회입니다. 인민위원회 판사들이 이제는 다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추가조사위의 컴퓨터 개봉 작업은 컴퓨터를 썼던 판사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할 때도 당사자가 참관한다. 누구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판사들이 검찰도 지키는 절차를 무시했다. 추가조사에는 재판은 곧 정치라는 글을 법원 내무방에 올린 오현석 판사를 어떤 공지도 없이 기술자문위원으로 임명해 컴퓨터 개봉 작업에 참여시켰다. 이 다 완장 찬 놈들이 여기에다 들어간 걸로 의미합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특정 성향 판사들이 완장 찬듯 밀어붙여 내놓은 재조사 결과는 법원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전례 없는 판사 컴퓨터 강제 조사를 놓고 앞으로 법원은 큰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 책임은 재조사를 결정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몫일 수밖에 없다. 지금 김명수가 나라를 배반하고 법원의 이 법적 질서를 배반하는 일을 저 문재인에 의해서 임명된 완장찬 이 종북 간첩단의 핵심이다 보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거리에 나와서 임종석과 문재인을 끄집어내리는 일에 합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개 돼지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자기의 권리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재민주권,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리비아 송유관 테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돈줄 잃은 IS가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송유관 폭발 지점은 벵가지가 있고 트리폴리가 있고 시드라가 있는데 이 리비아의 마라다의 근처에 있는 송유관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름값을 올려서 군비를 확장하려고 하는 IS가 움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은 대통령 책임 아니다. 문재인 씨가 내 책임이다라고 하니까 그가 아니다라고 양상훈 주필이 쓰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박근혜 책임이 아니듯이 이것은
문재인 니는 그걸 가지고 박근혜 책임이라고 해놓으니까 네가 이제 모든 사고마다 쫓아가서 이거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는데 네가 박근혜 책임을 세월호에다 갖다가 묻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짓 아닌가? 이게 그 내용입니다. 양상훈 씨 모처럼 바른말 하는 양상훈 씨를 봅니다. 세월호 박 책임 아니듯 낚싯배 제천 화재도 문 책임이 아니다. 세월호 트라우마 벗어나 이상하고 억지스러운 일들 모두 정상화하길. 네가 이상하고 억지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은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 대통령이 할 일도 아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은 북한의 핵무장 성공과 큰 후유장을 낳을 줄 모르는 각종 선심 정책이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재인이 네가 나라 경제를 죽이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라 안보를 죽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야당은 사건 사고를 대통령 비난에 이용하지 말라. 아무도 사건 사고를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지 않으니 이제 정부도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이상하고 억지스러운 일들을 정상화해야 한다. 니들이 죽였지 않느냐? 304명의 그 어린 학생들을 세월호를 갖다 집어넣고 거기에 싣고 물을 빼고 하는 짓거리 이 모든 것을 조작해갖고 선장은 내 빼고 또 김장수는 내 책임 아니다라고 안보실장을 하면서 뒤로 물러가 있고 그 다음에 목포 해경은 접근해서 구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통제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304명을 물에 빠져 죽게 한 것이 문재인 너 책임 아니냐?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지금 법원과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 저는 법원과 검찰이 여적질을 하고 있다. 반역질을 하고 있다. 이적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 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 4명의 컴퓨터에 담긴 파일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제 개봉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올 초 한 판사가 행정처 간부로부터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행정처 컴퓨터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진상조사에도 사실무근으로 결론 지었다. 그런데도 일부 판사가 재조사를 요구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 이상한 일은 검찰에서도 있었다. 26일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 전담 수사팀 사무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보도된 사진에서 수사팀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란 듯 책상에 올려놓고 있다. 과거 검찰은 기껏해야 수사팀 현판식 장면을 외부에 공개했지 검사실 내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근데 이번에는 검사실 내부와 검사 얼굴 수사 기록까지 내놓았다. 이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좌파 매체들이 수사를 하는 거냐 미친 거냐 하고 다를 것이다. 법상식이나 원칙과 거리가 먼 일들이 유독 이 정권 검찰 누구의 검찰입니까? 누구의 검찰입니까? 문무일의 검찰입니다. 법원 누구의 법원입니까? 김명수의 법원입니다. 그래서 문무일의 검찰과 김명수의 법원에서 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몰라서 썼겠습니까? 주사파 종북간첩단이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지휘하니 저 완장을 찬 종북간첩단이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잘못 못지않게 의미도 컸다. 외교부 위안부 TF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를 검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는 등 일본 쪽에 일방적으로 기운 합의였다는 것이 골자다. 또 성노예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말아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위안부 태스크포스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안보 경제 부문 등을 분리해 대응하지 못하고 위안부 외교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 악화가 미국의 아태 전략의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두 나라 사이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우리 정부가 수세적 상황에서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TF는 결론적으로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외 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합의는 TF와 지적한 대로 북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이라는 안보위기 심화와 미중 대결 등 급변한 정세 속에서 다소 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함으로써 3년 6개월이나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한일 관계 전반이 경색됐던 것도 맞다. 합의 당시에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 자제 등에 합의해 준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한 발씩 양보하는 합의로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물길을 돌려놓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 총리가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재단 출연금이 나온 것도 처음이다. 모두 일본 정부가 끝까지 거부해온 내용이다. 이 합의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쏙 빼고 잘못된 것만 부각하는 저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을 봅니다. 대통령 홍보 지나치면 탈이 난다. 정부 운영 KTV가 문재인 씨의 제천화재 현장 방문을 홈쇼핑 형식으로 방송했다. KTV는 지난 26일 정책 홈쇼핑 K라는 프로그램에서 특별전이라고 이름 붙여 문 대통령의 문재인 씨의 참사 현장 방문을 다뤘다. 인이는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문 대통령 애칭이다. KTV는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화재 발생 22시간 만에 문재인이가 화재 현장 방문했다. 유가족 욕이라도 듣는 게 대통령 할 일이라는 등의 문구를 내보냈다. 방송 중 화면 아래쪽에는 톡쇼다, 이벤트, 방송평 울리면 선물이 따라온다. 2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증정이라는 자막도 나왔다. KTV는 참사를 이런 식으로 대통령 홍보에 이용해도 되느냐 논란이 일자 이 방송을 홈페이지에서 내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3일 문재인 씨의 제천 방문 사진을 올리면서 문재인 씨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울먹 계십니다. 라고 썼다. 뭐든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홍보에 지나칠 정도인 청와대는 청와대가 단적인 백신을 수입해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말이 수사 의뢰지 수사하라는 지시다. 청와대가 단적인 백신을 수입한 것은 맞지만 주사를 맞지는 않았다. 이 보도는 부정확하다. 부정확한 보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충분히 있다. 해당 매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청와대가 그런 통상 절차 없이 곧바로 수사를 지시하는 것 역시 지나친 처사다. 보도까지 수사해서 감옥에 넣겠다는 것인가? 홍보도 지나치고 싫은 소리에 대응하는 것도 지나치다. 문재인은 종북 간첩이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다. 임종석과 함께. 동아일보입니다. 중국 머물던 탈북자 2명 한중공조로 국내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씨 방중 때 중국에 협조 요청을 했고 베이징 한국 공간 진입해 체류하던 국군포로 자녀 등 최근 국내로 양국 관계 개선 보여주는 상징 조치다. 개떡이다. 이건 또 문재인이 또 찬양하는 걸로 동아가 맨 앞에다가 실었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본격 검토. 정부 내년 상반기 구체 논의 시작. 일자리 창출 1분기에만 6조 투입. 이게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큰 전략적으로 실패를 해놓고 6조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고 하면은 이게 구멍가게 정책이지 이게 국가 경영입니까? 임종석 문재인이가 사람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교부 위안부 합의 정치적 주고받기 일반발, TF 박정부 일과 비공개 사전 협의, 피해자 설득 소녀상 해결 노력 약속, 일회상 정당한 교섭 거친 합의였다. 참 이 나라 어디로 갑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개 돼지가 아니면 이 나라 끌고 가는 종착지가 안 보여요?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같이 이 나라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 안 보여요? 미리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그나마 회복이 빠를 것이고 이걸 못 막으면 대한민국은 김정은 손으로 넘어갑니다. 일자리 예산 19조 쏟아붓지만 정부주도 창출엔 한계. 이게 전략적 실패를 해놓고 밑에다 19조 갖다 뿌린다고 이게 됩니까? 이게 됩니까? 한일대학 연계 취업 활성화 등 과거 실패한 정책 되풀이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 32만 개 제자리 예상. 정부 상반기 청년 실업 늘 것. 성장률 2년 연속 3% 달성하던 2주 여름휴가 적극 권장하기로. 이게 생산성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만들어냅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침몰시키기로 작정한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보유세 인상론의 본격화, 이것도 프롤레타리아 중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경제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에서 내년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겁니다. (3시 59분부터) 여탕서 구조 요청 전화, 4시 43분 소방관 진입, 44분이 지나서야 진입한 겁니다. 119 녹취록으로 본 안타까운 순간. 숨 못 쉬어 빨리빨리 우리 죽어 아저씨 빨리 살려줘. 21일 오후 3시 59분 중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2층 여탕에서 A씨가 119에 전화를 걸었다. 총 화재 신고 6분이 지난 때였다.
A씨는 신명이 갇혔다며 신고했다. 빨리라는 말을 79차례 외쳤다. 살려줘, 숨 못 쉰다는 말을 각각 11차례, 5차례 말했다. 그만큼 급박했다. 제천소방서 상황씨는 통화 중 현장에 구조대 빨리 2층으로 여자 2층이라고 지령을 보냈다. 하지만 1분 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건물 옆 액화석유가 가스 탱크에 물을 뿌릴 뿐 2층에 진입하지 않았다. 2층 생존자들 여탕 내부 경보음 안 울렸다. 건물주 무자격자에게 전선 수리를 맡겼다. 경제 죽이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죽으면 온갖 불법이 성행할 것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왜? 살기 위해서. 온갖 불법이 성행할 것입니다. 임종석이와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죽이고 여탕에서 사람이 죽게끔 하는 일을 지금 최저임금으로 저짓을 하고 있고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고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수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받겠다. 홍준표 씨가 얘기한 겁니다. 김용태 한국당 2기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보수정치 국민신뢰 잃었지만 보수의 가치가 실패한 건 아니다. 부산행 홍준표 외부 영입 대안이 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님의 침묵, 전자기표기에 님은 충목하고 있고 부정선거에 님은 침묵하고 있는데 그 전자개표기 부정선거가 6월에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아느냐? 방통위 강규형이 KBS 이사 해임 건의의 의견, 애국 시민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집결해서 이제는 이놈들 몰아냅시다. 이 방통위원장 이놈이 지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서 저 김영철 대남통일전선 부장 겸 정잘 총국장의 지령을 받아서 이제 대한민국 언론을 수만 명이 모여서 문재인 하야하라고 하는데 전혀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이 방통위 위원장입니다. 일자리 정책, 로드맵인가 로드킬인가, 신세돈 씨, 개곤논설위원,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인데 로드킬이라고 쓰고 싶은 거죠. 일자리 정책은 로드킬이다. 길거리에서 죽게끔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문재인 씨 취임 이후 7개월간 취업자 증가 27만 명에 불과하다. 3% 성장에도 작년보다 줄었다. 취업자가. 공공부문 취업은 늘었지만 교육 서비스업 위축이 더 빠르다. 교육 서비스업 위축. 내년 최저임금 급등 정책으로 민간 일자리도 악화될까 우려된다. 왜? 교육 서비스업이 돈이 빠져나가면 이제 경제가 위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 과외 보낼 거 야 너 좀 쉬어라. 이게 이제 교육에 떨어져 나가고 서비스업도 이제 그것은 안 해도 사니까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듬어진 형태의 정책 구상이 일자리 5년 로드맵이란 이름으로 나왔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미래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기업의 경쟁력, 일자리 양과 질, 혁신 성장의 공급 확충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용하도록 정책을 조화시킨다는 것이다. 개떡이다. 말만 뻔지름하다. 문제는 성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7개월이 넘었다. 5년 임기 12%를 넘긴 셈이다. 마지막 1년을 레임덕이라고 본다면 유효 임기 4년의 15%나 되는 셈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성장은 어떤가?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7년 4월 말 대비 11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취업자는 2,657만 7천 명에서 2,684만 5천 명으로 26만 8천 명이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 43만 9천 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반으로 줄어든 것이죠. 올해 3%대 성장률을 거두고도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이 경제학자니까 이 수치의 의미를 알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년부터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도 같은 민감한 정책이 실시된다. 이런 정책들은 운수업, 음식 숙박업, 금융업, 개인사업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이 얼어붙는다. 공공분야 중심의 일자리 로드맵이 의도하지 않은 민간분야 일자리 로드킬로 변모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점잖게 썼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죽었다. 왜? 임종석과 문재인의 경제 죽이기 정책에 의해서 죽었다.
사설입니다. 12년 만의 3만 불 소득 자성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라. 연목구호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있는 한은 이것은 안 된다. 왜? 지령을 따라 경제를 죽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어제 문재인이가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휴가를 모았다가 쓰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해 길게 2주일짜리 휴가를 장려하고 개떡이다. 나라 살릴 일은 안 하고 휴가만 얘기하고 있는 이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실업급여 지급을 현행 50%에서 60% 올리는 등 휴식보장과 소득기반 강화 방안을 밝혔다. 개떡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사설을 통해서 보고 있다. 내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리 인상과 고유가 통화가치 상승이라고는 삼고 한파에 휩싸여 몸살을 잃을 우려가 높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개혁 입법을 통해 기업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대응책은 없다. 규제를 고난으로 오인하는 공직사회의 타성은 웬만한 조치는 깰 수 없다. 문재인 씨가 직접 메스를 들고 과감하게 수술해야 규제 철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개떡이다. 가능하지를 않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전략적 배비로서 최저임금 만 원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빼앗아서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 이면 공개 유감, 더 유감은 일반응, 항소심 공소장 4차례나 바꾼 특검의 비논리. 이 박영수는 이 대한민국 죽이기 위해 들어온 자입니다. 문재인의 하수인이고 박지원의 하수인입니다. 박지원 앞에서 90도 절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지원이가 추천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 간첩들 2마리 중에서 1명을 고른 게 박영수 종북 간첩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4차례나 변경해 기소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게 박영수입니다. 이게 박영수입니다. 최순실 태블릿 PC를 이것을 이영렬과 윤석열과 함께 또 김수남과 함께 박영수가 조작해서 태블릿 PC 이 조작에 의해서 사기 탄핵을 이끌었던 자가 박영수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1심 재판부는 포괄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이 부회장의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엄격한 증거가 필요한 형사재판에서 2심 전심 청탁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내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는 해외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거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85% 진행됐습니다. 이제 MBC가 저 종북 간첩단 수중에 들어갔고 KBS가 종북 간첩단 수중에 들어가려고 강규형 이사 해임 건의안을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올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걸 보고서도 모르겠습니까? 자,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 종북 주사파 간첩단 두목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그러면 한미동맹은 어디로 갔습니까? 같이 피를 흘려서 싸운 참전국가, 저 벨기에 룩셈부르크까지 와서 피를 흘렸는데 이 참전 16개국 유엔국의 이 피 흘린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광화문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아면서점 앞으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임종석 문재인을 끄집어내리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로 무산됐다. 이 정부라고 하는 놈은 뭐 하는 겁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은 누구를 위한 사람 중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한민국이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국민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판이하게 다른 것을 국민 개 돼지들은 아직도 못 알아차렸느냐? 사람은 프롤레타리아다. 근로인민이다. 노동자, 농민, 군인, 그리고 근로인텔이라고 하는 내 계급이다. 무산 계급으로 얘기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소방차 주차구역 의무화가 폐기됐다. 소방차 주차구역을 의무화해서 글로 들어와서 불을 끌 수 있게 해라 하는 것을 국회에서, 정세균이 국회가 이것을 말아먹었다. 강제된 사유재산 침해 우려, 불법 주차 과태료 인상도 못해. 어려운 나라입니다. 어려운 나라입니다. 거꾸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재용 씨 후계 경쟁도 없는데 뇌물 줘가며 후계를 청탁했겠나. 항소심서 최후 진술, 특검 1심과 같은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의 박영수, 이자는 종북 간첩단입니다. 이 네 번째 독대는 사실 아니야. 그걸 기억 못하면 난 침해다. 사람들과 연락은 99% 카톡을 한다. 모든 법적 책임 내가 지겠다. 특검 대통령과 부정한 거래했다. 이 특검 이놈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과 군인 여러분, 장군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중국과 공동운명체로, 북한과 공동운명체로 끌고 가는 종북 간첩단, 주사파 간첩단에 이제 질질 끌려나가는 이 나라 이제는 청산해 주십시오. 롯데, 한화 등 대기업 회장 박 전 대통령 재판 출소한 재판부 증인 채택 4달 출석. 대기업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세윤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두 번째 6개월도 모자라서 또 6개월까지 구속한 김세윤이라고 하는 자가 이 일을 총대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장군 441명 여러분, 계속 침묵만 하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침묵만 하겠습니까? 민주당 점거 열흘 만에 농성 중단한 수배자 이영주, 이철성의 이 경찰청도 참으로 한심합니다. 위법 소지 알면서도 완장찬 듯 법관 PC 강제로 연 판사들, 기자 수첩 조백건 사회부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퇴근 시간 무렵 몇몇 판사와 외부 컴퓨터 기술자들을 대동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이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소속 판사들이었다.
이들이 완장을 찬 인민위원회입니다. 인민위원회 판사들이 이제는 다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추가조사의 컴퓨터 개봉 작업은 컴퓨터를 썼던 판사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할 때도 당사자가 참관한다. 누구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판사들이 검찰도 지키는 절차를 무시했다. 추가조사에는 재판은 곧 정치라는 글을 법원 내무방에 올린 오현석 판사를 어떤 공지도 없이 기술자문위원으로 임명해 컴퓨터 개봉 작업에 참여시켰다. 이 다 완장 찬 놈들이 여기에다 들어간 걸로 의미합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특정 성향 판사들이 완장 찬듯 밀어붙여 내놓은 재조사 결과는 법원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전례 없는 판사 컴퓨터 강제 조사를 놓고 앞으로 법원은 큰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 책임은 재조사를 결정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몫을 수밖에 없다. 지금 김명수가 나라를 배반하고 법원의 이 법적 질서를 배반하는 일을 저 문재인에 의해서 임명된 완장찬 이 종북간첩단의 핵심이다 보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거리에 나와서 임종석과 문재인을 끄집어내리는 일에 합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개 돼지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자기의 권리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재민주권,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리비아 석류관 테러로 국제효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돈줄 잃은 IS가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석류관 폭발 지점은 벵가지가 있고 트리폴리가 있고 시드라가 있는데 이 리비아의 마라다의 근처에 있는 석류관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름값을 올려서 군비를 확장하려고 하는 IS가 움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은 대통령 책임 아니다. 문재인 씨가 내 책임이다라고 하니까 그가 아니다라고 양상훈 주필이 쓰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박근혜 책임이 아니듯이 이것은 문재인 니는 그걸 가지고 박근혜 책임이라고 해놓으니까 네가 이제 모든 사고마다 쫓아가서 이거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는데 네가 박근혜 책임을 세월호에다 갖다가 묻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짓 아닌가? 이게 그 내용입니다. 양상훈 씨 모처럼 바른말 하는 양상훈 씨를 봅니다. 세월호 박 책임 아니듯 낚싯배 제천 화재도 문 책임이 아니다. 세월호 트라우마 벗어나 이상하고 억지스러운 일들 모두 정상화하길. 네가 이상하고 억지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은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 대통령이 할 일도 아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은 북한의 핵무장 성공과 큰 후유장을 낳을 줄 모르는 각종 선심 정책이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재인이 네가 나라 경제를 죽이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라 안보를 죽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야당은 사건 사고를 대통령 비난에 이용하지 말라. 아무도 사건 사고를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지 않으니 이제 정부도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이상하고 억지스러운 일들을 정상화해야 한다. 니들이 죽였지 않느냐. 304명의 그 어린 학생들을 세월호를 갖다 집어넣고 거기에 싣고 물을 빼고 하는 짓거리 이 모든 것을 조작해갖고 선장은 내 빼고 또 김장수는 내 책임 아니다라고 안보실장을 하면서 뒤로 물러가 있고 그 다음에 목포 해경은 접근해서 구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통제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304명을 물에 빠져 죽게 한 것이 문재인 너 책임 아니냐.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지금 법원과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 저는 법원과 검찰이 여적질을 하고 있다. 반역질을 하고 있다. 이적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 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 4명의 컴퓨터에 담긴 파일을 열어보겠다고 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제 개봉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올 초 한 판사가 행정처 간부로부터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행정처 컴퓨터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간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진상조사에도 사실무근으로 결론 지었다. 그런데도 일부 판사가 재조사를 요구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 이상한 일은 검찰에서도 있었다. 26일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 전담 수사팀 사무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보도된 사진에서 수사팀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란 듯 책상에 올려놓고 있다. 과거 검찰은 기껏해야 수사팀 현판식 장면을 외부에 공개했지 검사실 내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근데 이번에는 검사실 내부와 검사 얼굴 수사 기록까지 내놓았다. 이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좌파 매체들이 수사를 하는 거냐 미친 거냐 하고 다 것이다. 법상식이나 원칙과 거리가 먼 일들이 유독 이 정권 검찰 누구의 검찰입니까? 누구의 검찰입니까? 문무일의 검찰입니다. 법원 누구의 법원입니까? 김명수의 법원입니다. 그래서 문무일의 검찰과 김명수의 법원에서 잇따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몰라서 썼겠습니까?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지휘하니 저 완장을 찬 종북 간첩단이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잘못 못지않게 의미도 컸다. 외교부 위안부 TF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를 검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는 등 일본 쪽에 일방적으로 기운 합의였다는 것이 골자다. 또 성노예라는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에는 위안부 여론과 대일 외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외교부 태스크포스 2년 전 합의 보고서 소녀상 문제 비공개로 합의했다. 부정적 내용 위주로 발표했지만 정부 재협상 언급은 안 하고 있다. 일본 합의 변경하려 한다면 양국 관계는 관리 불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립하는 국면입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27일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때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겸허히 수용한다고만 하고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국내 여론과 한일 관계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파기 재협상하려고 한다면 양국 관계는 관리 불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과거의 외교 사례를 뒤져서 이 천지풍파를 만드는 임종석과 문재인, 중국과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면서 일본과는 관계를 틀려고 하는 이 임종석과 문재인의 배신 행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를 같이 흘린 참전 16개국이 있고 또 미군이 있는데 한미 동맹군이 지금 북한 철조망 사이로 북한과 그 북한의 후견인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휴전 상태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적국의 수장에게 가서 우리는 동반자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이 막말 아닌 반역의 말을 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제 일본과도 틀어지는 이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평창올림픽 때 한미훈련 연기할 수는 있지만 북과 협상수단으로 삼으면 동맹 파기해야 한다. 바웰, 벨, 존 틸러리, 제임스 서먼 이러한 한미 연합사 사령관을 했던 분들, 주한 미군 사령관을 하고 또 주한 유엔군 사령관을 하셨던 세 분이 이제 한미 동맹 파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주한 미군 사령관들의 경고, 전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한미 연합군 사령 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는 문재인 씨 제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군사훈련 축소를 북한과의 협상수단으로 삼을 경우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문재인의 꼼수는 뒤로 연기해놓고 축소하든지 폐지하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지금 한미일 동맹군이 이제 북중 동맹군과 싸우고 있는데 이제 일본을 떨어뜨리고 이제 미국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중국과 붙어서 우리는 중국과 동맹국이다. 이 말 대신에 우리는
동반자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배반한 이 여정,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리는 일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겸 주한 유엔군 사령관을 하셨던 분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전 사령관은 VOA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군사훈련 연기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대북 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을 치르는 단기간 동안이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위해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렇죠? 이제 북한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중국의 선심을 쓰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추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짓도 일반 이적죄입니다. 군사상으로 우군에게는 불리함을 주고 적국에게는 50조 원을 줘갖고 그놈들 배불리기 위해서 그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게끔 하는데, 이놈이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이 간첩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서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돼지다. 그래서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원자력을 킬링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킬링하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전환돼서 들어가는 곳에 북한으로 줄 돈이 섞여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는 능히 이 짓을 할 놈입니다. 방통위 강규형 문자 메시지까지 해임 사유로 추가했다. 강규형 이사 해임 건의 언론학자 특정 세력 이익 지키려 방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했다. 언론학자들 특정 세력이 이익 지키려 방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했다. 근데 이 방통위원장 이 새끼 이름은 여기에 한 놈도 안 밝히고 있어요. 이 나쁜 놈 언론 새끼들. 방통위 이 위원장 이 새끼가 간첩질 하는 것을 이 새끼 이름을 여기다 밝혀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문재인 공산 쿠데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 책임 받아냈지만 해외 소녀상 지원 않기로 비공개 약속을 한 것을 뒤집는 일을 여적 강경화가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태스크포스 피해자 의견 충분히 수렴 안 한 졸속 합의, 그걸 어떻게 다 수렴하느냐 이 개떡아. 정부가 소녀상 해결에 노력하며 성노예 표현 사용하지 않기로 일본 측 요구사항에 구두로 합의했다. 한국 측 불가역적 사죄 취지가 일본 측에서는 불가역적 해결로 바뀌었다. 청와대 주도한 비밀협상서 타결을 받다. 인정, 사죄, 배상 진전이 있었지만 일 요구와 맞교환의 의미가 퇴색됐다. 이 강경화가 박근혜 죽이는 작업을 이자가 나서서 소녀상으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 정부 합의 과정에 문제없다. 변경 요구는 결코 수용 못해. 애무상 착실한 이행 강력 요구. 일 언론 비공개 부분 일반 공개했다. 지금 일본과의 외교가 지금 급전직하로 가고 있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외교협상서 비공개는 흔한 일이다. 흔한 일이죠. 서로 이익을 위해서 비공개하죠. 국회에 내용을 알렸다. 2015년 합의 공동 발표한 당사자 윤병세 장관입니다. 외교 70년사 전례 없는 민간 TF. 이게 뭡니까? 완장찬. 저 북계군의 앞잡이들 아닙니까? 향후 고난도 외교 협상 위축될 것이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산 쿠데타를 하고 있는 임종석과 문재인과 강경화, 김부영 이런 놈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골목, 차량 뒤범벅, 사람 구할 시간에 차 치우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나라가 됐다. 이 무능한 정부. 넓은 도로 심야 주차 허용하되 좁은 이면도로는 강력 단속해야 한다. 이거 234명의 헌법을 유린하고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과 애한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헌법 27조 4항 형사 소추되더라도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는 무죄를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데 대통령을 유죄를 추정해갖고 탄핵한 놈들이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저 국회에 들어 앉아있으니 정세균의 개에 따라서
이 개들이 234명이나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게 이런 법률이 올라가도 이거 하나 처리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을 제천 목욕탕에서 죽여버리는 국회의원 234명을 우리가 저놈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저놈들에 의해서 김정은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5.18 특별법이 저놈들한테 의해서 갈 것이고, 그리고 헌법이 저놈들에 의해서 전자개표기로 갈 것입니다.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 공권력 방해로 간주, 싱가포르선 경찰이 출동한다. 그 전에 깨 부수고 가야죠. 깨 부수고 가야죠. 소방공무원 손해배상 면책, 최근 정부 유리함을 주는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지적을 안 하고 또 국민들이 모르니까 저놈들이 이적죄를, 여적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적국의 협상에 응하면 우리 전력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미군과 한국인의 생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과 같아.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력을 떨어뜨려 놓겠다. 우리가 싸우면 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겠다.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국에게 이롭게 하는 행위고, 이제 대한민국의 총칼을 겨누는 행위와 똑같은 여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심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본질은 버벨 벨 전 사령관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라고 봅니다. 만일 내가 사령관일 때 두 나라 중 어느 쪽이든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즉각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상호방위조약 파기를 권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존 틸러리 전 사령관도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지만 국가 지도자의 첫째 의무는 자국민 보호라면서 한미 군사훈련이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강한 억지력과 한반도 보호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번은 점잖게 얘기했나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미 군사훈련 연기가 자칫 북한을 달래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시도는 통한 적이 없고 북한과의 거래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서먼 사령관님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자, 강규형이라고 하는 KBS 이사 방통위에서 해임 건의를 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이놈의 이름은 철저하게 감춰주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이놈은 종북 간첩단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방통위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적군의 수중에 넘겨주려고 하는 50대 언론사를 끌고 가는 이 종북 간첩단 중에 핵심이 방통위원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놈이 이제는 KBS의 이사까지도 야당 몫을 여당 몫으로 바꿔서 MBC를 얼마 전에 장악했듯이 이제 KBS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산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국민은 개돼지 되어, 왜? 언론들이 개돼지가 되었으니까. 언론인들이 먼저 개돼지가 되고 저 종북 간첩단에게 항복하고서 바른 말을 못하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토요일날 오후 2시마다 저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으로 집결해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이제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하는 저 문재인과 임종석이를, 강경화를, 김부영이를 이제는 끄집어 내리는 일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힘 빠진 원자력의 날, 장관 불참, 대통령 표창은 제로명. 이 문재인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죽이는 작업을 저 아르헨티나와 같이, 저 그리스와 같이, 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같이 이제 망가뜨리는 일을 백주대낮에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죽이는 겁니다. 저자가 작년 12월 17일 날 만일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헌재가 나는 혁명을 하겠다. 혁명이 뭡니까? 쿠데타입니다. 촛불 쿠데타를 하겠다라고 협박했던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찬탈하여 저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미동맹을 쳐버리고 중국에 가서 우리는 동반자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이 개짓을 하고 있는 사기 대통령 문재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돼지 돼서 집안에 처박혀서 우리 자손들에게
북한이 저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길을 물려주려면 처박혀 있으십시오. 이 개짝지 같은 자들아. 힘 빠진 원자력의 날, 장관 불참, 대통령 표창원 제로명, 원전 박대 쓸쓸한 기념식이었다. 정부 훈포장, 대통령 총리 표창 지난 6회 동안 계속 수여됐는데 올해는 장관 표창만 주고 끝났다. 영국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이 무색해졌다. 대한민국 이제는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사람 중심의 저게 신재생 에너지의